네, 오늘은 펀메드 정보검색 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성희규정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오늘의 이제 펀메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펀메드는 다들 해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들으실 때는 뭔가 다른 것들을 원하셔서 듣게 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2번, 이 통제어와 자연어 요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검색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내가 임상 현장에서 쓰시는 용어라기 때문에 자연어라는 형태로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이 통제어이라는 걸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정확도 있게 검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4번, 5번을 좀 이제 문헌 검색과 관련된 구글 학술 검색이나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펀메드는 이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펀메드라는 사이트 자체는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뭐 그냥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들과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도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펀메드라는 아이콘을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 펀메드에서 펀메드 홈을 누르시면은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있고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도 펀메드가 있고요. 또 어디 있냐면은 펀메드가 여기 아래쪽에 전자정보에도 펀메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쓰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문 앞에다가 제일 꺼내놔요. 그래서 잘 보이시게끔. 그래서 이제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펀메드라는 사이트는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서 만들었고요. 이게 무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 주제들만 모아놓은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여기서 서지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논문을 가지고 논문 자체 PDF를 검색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논문의 제목, 저자명, 수록 전환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문은 제공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게 되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필드에 있는 분들은 이 펀메드라는 DB를 무조건 먼저 거쳐가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매들라인이라는 걸 검색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매들라인 도대체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주요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생의학, 간호, 보건 주제 분야에 5,200여 종의 저널이 색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전 세계의 생리학 간호 보건 분야에 맞는 주제들의 논문들을 봐야 돼요. 근데 매일같이 논문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를 파악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논문을 읽을 때 영어로 된 것들만 읽어야 될까? 아니면 뭐 불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일본어로 된 것도 다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인 NLM에서 이제 제안을 한 방법은 해당 주제 분야 내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신뢰도가 있고 학술지로서 저명한 학술지들을 위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분야의 모든 트렌드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제 하에 5,200여 종의 저널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저널들만 뽑아놔서 검색되게끔 한 게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매들라인이라는 이렇게 주요하게 뽑아놓은 아주 코어한 것들만 뽑아놓은 것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리학, 간호, 보건 분야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논문을 채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논문의 레퍼런스로 삼는다거나 또는 내가 연구 자료로서 근거를 내세울 때 펀메드에서 검색한 논문 자료입니다 라고만 해도 그러면 매들라인을 검색했겠구나 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논문을 채택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글은 일단 전주제 분야를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저널들을 뽑아놓지 않습니다. 구글은 그냥 저널 양식만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와요. 크롤링을 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저널의 퀄리티나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연구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글에서 아티클을 갖고 왔어. 내용 되게 좋은데 라고 했을지라도 이게 정상적인 피어 리뷰를 잘 거쳤는지 또는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있는지 등등은 직접 다시 한번 연구의 질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펀메드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펀메드는 일단 아티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이 통제어 메쉬라고 부르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제어 메쉬로 문헌을 색인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펀메드를 검색하는 걸 한번 좀 해볼게요. 펀메드 검색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위해서 탄생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검색 자체가 굉장히 잘 돼요. 지금 교환해 보이는 것처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펀메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펀메드에 펀메드 홈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교환해 있는 것처럼 만약에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검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계속해서 추천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추천어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연구자들이 많이 검색한 또는 논문이 여러 개가 색인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내가 어떤 키워드, 내가 임상 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 요거 외에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한다거나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를 하나씩 두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 칠드런은 또 밑에 추천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또 추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두면서 추천된 걸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추천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스트 매치라는 정렬 방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검색한 것도 보시면은 여기 솔트 바이가 베스트 매치로 보이실 거예요. 이 베스트 매치가 기본 디폴트 값인데 이 베스트 매치로 놓게 되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맞춰서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위로 올려주게 되죠. 근데 그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위로 올려주면서 어떤 문헌들을 주로 먼저 보여주게 되냐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리뷰를 먼저 보여줍니다. 리뷰 아티클들을 먼저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도 리뷰, 2번도 리뷰 아티클이에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연구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적합한 순으로 올려주되 이 연구자가 아마 이 분야를 탐색하는 중일 거야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리뷰 논문을 먼저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트 매치로 녹화하실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약간 이제 처음 막 진입을 했을 때 또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필요할 때 이때는 베스트 매치로 녹화하시는 게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 최근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베스트 매치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most recent로 바꿀 수가 있어요. most recent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최근 분야들의 최근 순서대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니 최신 문헌들 위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most recent로 정렬을 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펀메드 검색을 할 때는 펀메드는 대부분 이렇게 입력한 키워드를 알아서 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느 정도 의도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의도를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마 2022는 출판 연도를 좀 입력을 하는 걸 거고 TMG에는 저자명을 입력을 한 걸 거예요. 의도가 있죠. 그러면 이 의도를 파악하고서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한 키워드에 맞춰서 해당 검색 결과를 꺼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키워드 좀 분석을 하는 기능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는 우리는 알 건 없지만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는 게 펀메드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춰서 펀메드 검색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 서지 정보 검색은 건 뭐냐면은 내가 논문을 쭉 읽고 나서 13번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13번 레퍼런스를 펀메드에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쭉 레퍼런스들이 쭉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은 요 앞에서부터 쭉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쭉 타이틀 입력하시죠. 근데 다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좀 일부만 입력하다 보면은 다른 문헌들이 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찾아야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하려면은 요 값만 입력하시면 돼요. 요 맨 뒤에 값만. 그래서 지금 보이신 것처럼 BJOG 2018, 그다음에 볼륨 125번에 첫 페이지가 55다. 이렇게 그냥 숫자를 막 입력을 해 두셔도 알아서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인용에 대해서 매칭을 시킨 결과를 딱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논문을 찾는다 할 때는 타이틀부터 쭉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맨 뒤에 있는 저널의 약어명부터 해서 입력만 해주셔도 금방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좀 매칭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특정 저자의 논문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일단 저자는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펀메드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특정 저자의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헨슨 K라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헨슨 K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내가 어떤 이 사람이 쓴 논문들을 다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찾았을 때 여러 명이 나와요. 헨슨 KB, 헨슨 K, KC 나오는데 내가 특정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아마 이 사람이 쓴 논문 하나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논문 하나랑 일단 매칭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이 그 사람이 쓴 논문이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은 3번을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특정 저자를 찾을 때는 먼저 이렇게 하나를 찾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헨슨 컬크 시네 이렇게 하고서 확인한 다음에 이 이름의 링크를 클릭하는 겁니다. 이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293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Results are displayed in a computed author sort order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sort by가 computed author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자체는 펀메드가 링크를 만들어 둔 거예요. 특정 저자와 어필리에이션을 가지고서 나름의 링크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293건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293건이 다 맞을까는 아니에요. 이 중에 엉뚱한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누락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펀메드가 특정 저자를 찾는 방식으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요거긴 합니다. 제 이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이름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상은 잘 안 잡히긴 해요. 그나마 근접해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명이인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ORC의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서 나를 특정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쓰곤 해요. 그래서 이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라는 풀네임을 가진 건데 ORC 아이디는 orcid.org라는 사이트에서 생성해서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orcid.org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사인인 레지스터를 통해서 직접 계정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정을 그냥 만드시면 되세요. 여기는 만드는 건 그냥 무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계정 만드는 거는 되게 금방이에요. 한 3스텝 정도면 끝나시긴 하고 다 만들고 나면은 이런 사이트가 펼쳐지는데 이 사이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이렇게 16자리의 숫자가 생겨요. 요게 제 아이디예요. 이게 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 넘버가 되겠고 이 안에는 이제 그 이외의 모든 정보를 넣어요. 제 이름부터 해서 바이오그래피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그 펀딩을 받았으면 어디서 받았는지, 내가 연구 저작물이 발표가 됐으면은 어떠한 것들의 활동들이 있었는지 등을 다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자동으로 막 입력은 안 되고요. 내가 직접 여기다 애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출판물이 나왔다. 논문 나왔으면 여기다 애드.
내가 어디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학술대에서 발표했다. 에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막 쌓아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선생님 논문 내세요라고 출판사에 논문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출판사에 논문을 낼 때 오키드 정보를 같이 내주세요라는 게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 넘버를 같이 넣어놓게 되면은 출판사에서 이 저자는 누구구나라고 특정 지을 수 있게 링크를 다 걸어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식으로까지 됐냐면은 펌메드에서도 이렇게 ORC 아이디로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논문을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 내 연구 업적을 알려줘야 될 때, 또는 홍보할 때도 이 ORC 넘버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사이트 자체에서 이렇게 프린터블 버전이라고 이렇게 우측 상단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 프린터블 버전이라고 있는데 누르시게 되면은 내 CV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자체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 요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약간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요거 바로 이전 단계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요렇게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별로 아이디를 만들게 해놨었어요. 우리도 만들어줘, 우리도 만들어줘, 우리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디 그것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저작물도 각각 다 등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통합된 게 없었어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통합시킨 게 요거예요. 요거는 다 통용이 되고 요거를 만들어 두면은 앞전에 있던 얘네들로 연동이 돼요. 그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걸 쓰고 있고 출판사에서도 논문을 투고 받을 때도 옛날에는 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쓰라는 것들도 간혹가다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데 없고 다 ORC 아이디를 내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꼭 하나 정도 만들고 내 거를 계속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특정 학술지를 검색을 해볼게요. 내가 펌메드에서 주로 보는 저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널들을 대부분 그냥 이렇게 저널명으로 검색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러드란 학술지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술지가 그냥 블러드다 보니까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 블러드가 들어있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550만 건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검색하기는 안 되고 특정 저널을 검색할 때는 여기다 가까로 저널이라고 뒤에다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로 저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태그라고 불러요. 펌메드의 검색 태그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태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해당되는 앞에 있는 키워드를 그 필드에서만 검색을 해라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저널명 필드에서만 검색을 해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펌메드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필드들이 있어요.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제목 필드가 되겠고요. 여기가 저널 필드, 여기는 출판 연도 필드가 될 거고요. 여기는 DOI 필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자명 필드. 그래서 그런 필드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널명 필드만 검색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저널들을 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술지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방식이 있는데 특정 주제는 사실 다들 해보셨어요. 펌메드에 제일 처음 들어오자마자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처음 펌메드를 썼을 때의 기억을 살려보면은 내가 궁금한 주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결과를 보게 되죠. 그리고 결과를 보면은 베스트 매치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와요. 또 리뷰 논문이 잘 나오니까 뭔가 잘 나온 듯한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펌메드 좋은 데이터베이스네, 잘 나오네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펌메드 교육 안 들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근데 요게 이제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 좀 문제점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은 내가 입력을 하긴 했는데 결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티클을 막 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1페이지, 2페이지 넘기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걸 다 어디까지 봐야 되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또는 어쩔 때는 결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논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내가 키워드를 입력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논문 자체는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는 주제 연관성은 아예 없는 결과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왜 나왔냐면은
입력한 키워드를 얘가 알아서 막 분석을 했어요. 펌메드가. 그래서 여기에 스파이널이 있잖아요. 여기에 스파이널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매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펌메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을 잘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검색을 해요. 좀 더 광범위하게 검색해서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내가 키워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100%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200%, 300% 결과를 막 던져줘요. 왜냐면은 너가 말한 100을 딱 내가 잘라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2, 300%를 줄게. 이 중에 맞는 게 아마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를 주지 않고 50%를 주게 되면 누락된 게 많으니까 그건 사실 검색으로서는 아주 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줘요. 모든 검색 데이터베이스들이 일단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서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검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 너무 스페시픽하게 검색을 키워드를 줘서 아예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펌메드를 잘 쓸 수 있는가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통저의 메쉬를 사용하면은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통제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통제어는 사실 선생님이 필드에서 많이 쓰세요. 뭐 ICD 분류 같은 것도 대부분 통제어의 분류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A라는 저자와 B라는 저자가 있을 때 둘 다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막 작성을 했어요. 저자 B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막 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알코올 의존증과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선행 연구자를 탐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A 저자의 논문도 읽어야 되니까 알코올 디펜던스를 펌메드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A 저자 건 나오지만 B 저자 건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어딕션도 넣어봐요. 그러면 A 저자, B 저자가 꺼냈을까? 다 끝났을까? 아니죠. 다른 저자는 또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관련된 용어들을 다 써야 됩니다. 필드에서 쓰는 거, 뭐 논문에서 쓰는 거, 책에서 나온 거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너무나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중복된 것도 막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과학도서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세운 게 바로 이 메쉬 인덱서라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A 저자가 논문을 출간하고 B 저자가 논문을 출간해서 펌메드로 논문이 들어오면은 그 논문을 다 읽어요. 다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각각에다가 A 논문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막 입력을 했는데 이거 쭉 읽어보니까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비저자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근데 둘 다 용어만 다르게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각각 통제어로 만들어진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A 논문과 B 논문에 새기는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달듯이 그런 식으로 새기는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A 논문에도 이렇게 해시태그, B 논문에 해시태그를 달아요. 단, 이 해시태그를 달 때 이 용어가 바로 통제된 용어예요. 알코올리즘이란 용어를 미리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게 됩니다. 미국 국립도서관에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통제 어휘로 알코올 의존증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이미 메쉬 인덱서가 다 색인을 해놨기 때문에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색인된 태그를 검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A 논문, B 논문 한 번에 싹 긁어오게 됩니다. 다만 요 해시태그를 걸어놓은 이 색인어를 검색을 하려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요 태그를 붙여야 되는데 그 태그가 각가로 메쉬라고 붙이게끔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메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펌메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 쪽에 익스플로러에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를 클릭하실 때, 자, 아까 펌메드 검색했으니까 요 펌메드, 좌측 상단에 펌메드 아이콘 누르시면 메인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아래쪽에 익스플로러의 메쉬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우클릭하셔서 새 탭이나 새 창으로 열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펌메드 검색 창과 메쉬 브라우저 창을 좀 나눠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 일단 새 탭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교환의 다음 장에 있던 것처럼 이러한 페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쉬 브라우저는 별게 없어요. 그냥 검색창 하나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키워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로 메시 결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전에 봤던 한번 알코올 어딕션 해볼까요? 알코올 어딕션. 자,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검색 결과가 딱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고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굵은 글씨가 바로 통제된 용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또는 다른 용어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교환해 있는 것처럼 다이아베티스라고 해볼까요? 하게 되면은 이게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가 102건이나 나왔대요. 102건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쭉 스크롤 내리시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떤 게 통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다른 용어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선생님 필드에서 쓰시던 용어들이나 내가 뭐 관심 있었던 용어들을 한 번씩 넣어보시면서 통제된 용어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조금씩 해볼게요. 그냥 한번 쭉 그냥 생각나는 용어들 아무거나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헐처택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통제된 용어들을 찾는 게 바로 이 메시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통제된 용어를 찾을 수 있는 사전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모든 용어들이 다 통제가 된 게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꼭 다 있진 않아요. 뭐 특정한 거가 없는 걸 좀 찾아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많이 색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이 키워드를 알고는 있지만, 이건 우리 필드에서 쓰는 용어예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왜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통제어휘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개념이 유사한 것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용어로 만드는 게 통제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사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통제를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통제된 용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통제를 많이들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는 아까 막 결과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얘는 왜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은 통제된 용어에서 다이아베티스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고 그렇죠?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형 당뇨나 2형 당뇨 같은 경우도 다이아베티스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생각한 용어와 가장 밀접한 통제어를 선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전에 이제 메시 브라우저 검색하면 뭐 결과 값이 막 나왔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알코올리즘 요 페이지를 가지고서 그대로 똑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은 아까 여기서 알코올리즘 페이지로 가셔서 요렇게 알코올리즘을 놓고 요렇게 스크롤 내려가시면서 이 부분이 뭐고 이 부분이 뭐고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위에 굵은 글씨로 알코올리즘 이게 바로 메시 통제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 주표목, 영문으로는 서브젝트 헤딩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용어를 다 기억하기 너무 어렵고 그냥 메시 통제어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요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메시 통제어가 뭡니까?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메시 통제어가 뭡니까? 알코올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바로 아래 뭔가 설명문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리션은 그 사전적인 정의를 써놓은 게 아니고 개념적인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이러한 개념에 포함된 것들은 다 알코올리즘을 표현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맞는 그 통저가 뭔지 좀 매칭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내가 의도한 바와 유사하다,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단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조금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브 헤딩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체크박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서브 헤딩즈는 이 주표목으로 되어 있던 메시 통저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다이어그노시스를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다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로 쭉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 다음에 맨 아래쪽에 체크박스가 희한하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요거는 검색을 조금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옵션들인데 요것도 이따 뒤에서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스크롤 좀 더 내려보시면 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뭐냐면은 앞전에 설명드렸죠. 개념이 동일한 것들을 묶어놓은 게 통제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다 알코올리즘으로 매칭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쓰는 자연어가 여기 나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주로 썼는데 라고 하면은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알코올리즘으로 매칭됐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C 올소는 유사한 메시 키워드들이 이제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가장 아래쪽에 시소러스라고 해서 용어의 계층 구조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키워드 분류가 또는 하는 방식이 이런 식의 트리 구조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상위와 하위 구조로 나누게 되고 동의한 형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저 아래쪽으로 알코올리즘이 있다라는 형식의 트리 형태를 보여주게 돼요. 특히나 의학 보건이나 간호학 쪽은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기 아주 좋게끔 학문이 되어 있어서 이걸 만들기 굉장히 좋은 분야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도 검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메시를 어떻게 펀메드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 서치 빌더라는 게 있거든요. 메시 브라우저에. 요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알코올리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우측에 펀메드 서치 빌더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add to 서치 빌더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 칸은 뭐냐면은 네모 칸은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가 그냥 메모장. 그래서 여기는 뭐 내가 입력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dd to search 빌드를 하게 되면은 통제어 키워드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뒤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태그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그대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펀메드 아까 열어놨었죠? 제가 탭 메뉴로. 펀메드에 와서 검색창에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서치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81,823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81,823건은 모두 메시 색인가가 리뷰를 해서 알코올리즘이란 태그를 다 부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문헌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앞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알코올 뭐 어딕션 이것 알코올 어딕션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검색을 하면 몇 건이 나올까요? 아이고. 이걸로 검색하면은 11만 건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가 메시로 검색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한 3만 건 정도 더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연관성 없는 게 3만 건 정도 더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일단 대략적으로. 근데 이 중에는 연관성 없는 것도 나왔지만은 또 필요한 게 빠졌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색인가가 색인 한국가를 찾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우리가 메시 색인으로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건 100%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만 다 뽑아낸 겁니다. 예, 별다른 키워드
앞에처럼 다 입력할 필요 없이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1번 아티클을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저 모스 리스트로 돼 있어서 만약에 저랑 결과가 다르시면은 요 솔트가 달라서 그런 거이실 수 있으세요. 네, 저 모스 리스트로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쪼쪼쪼 써 있어요. 근데 이 아티클은 안 봐도 아마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는 안 보이죠. 그쵸?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 논문의 초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메시텀즈라는 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은 메시텀을 이 논문의 메시텀이 뭡니다라고 새기는 그 샵 해시태그를 다루는 거거든요. 여기에 알코올리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필드를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럼 요건 누가 다 여기에 입력을 해놨냐? 메시 인덱서들이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은 이 논문은 멕시코에서 연구를 아마 한 것 같고요. 음주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성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다 대상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매스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고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일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 색인가들이 새겨내는 것들을 보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논문을 딱 보면서 이거는 뭘로 색인을 했겠네를 뭘로 색인 하겠네를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읽고 색인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찾아보자. 이렇게 색인해놓은 논문만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아까 81,823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티클들은 어떤 아티클을 들어가 아무거나 랜덤하게 찍어도 무조건 메시텀즈 항목에 알코올리즘이 들어가 있는 논문들만 다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과 초록에는 알코올리즘을 안 써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다양하게 써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잘 이제 조금씩 개념 잡히실 텐데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메시텀즈 항목에 있는 요 알코올리즘이라는 필드를 여기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타이틀과 초록의 알코올 뭐 관련된 게 있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가서 검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색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과 초록에는 오히려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나 알코올 미스 유즈처럼 다른 용어로 써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안 써 있습니다. 요건 어디에만 써 있다? 메시텀에만 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끔가다 타이틀과 초록에도 알코올리즘이라고 써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시소러스라는 게 아까 있었는데 요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메시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다이아베티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들어가 보고 그 앞전이랑 똑같아요. 메시 브라우저의 검색 결과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메시텀과 함께 똑같이 개념 적정이 서브 헤딩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 트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아까 알코올리즘과 트리 구조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알코올리즘의 트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알코올리즘의 트리 구조는 알코올리즘의 가장 하위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 메시 카테고리즈라고 해서 쭉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온 다음에 알코올리즘이 가장 마지막에 있고 그 밑으로 더 없었거든요. 그렇죠? 더 없죠. 근데 메시 아까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아래 뭐 1형 당뇨뿐만 아니라 2형 당뇨 같이 해가지고 다양한 용어들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자, 다른 용어로 메시 검색하실 때는 대부분 여기를 이제 지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편집하듯이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에드 투 서치 빌드 하시 되면은 다시 이렇게 또 구문을 만들어 주거든요. 해당되는 걸로 카피하셔서 검색을 펌메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과 관련된 거는 53만 6천 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딱 나왔네. 2번에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 보게 되면 나는 당뇨병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타입 2 다이아베티스가 검색이 됐죠. 그렇죠? 그럼 메시텀도 타입 2 다이아베티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볼게요. 메시텀에도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타입 2가 들어가 있죠. 제가 입력한 건 뭐였죠?
요거였죠? 딱 요렇게 매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타입2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소로스라는 구조 때문에 그래요. 시소로스라는 구조 때문에 이 용어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와서 검색을 합니다. 네, 요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적으로 좀 상위에 있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검색어에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야? 1형당료 넣어야 되고 2형당료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넣으면 다 나옵니다. 이래서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메시텀을 탐색을 했는데 요걸 찾았어요. 다이어트 메리트 찾아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50만 건씩 나와요. 너무 많죠. 그러면은 나는 이 중에서 1형 당뇨만 보고 싶었었는데 라고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요걸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타입 1으로. 그래서 다시 낮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타입 1으로 처음에 타입 1으로 검색을 했는데 너무 결과가 적다? 그러면은 상위로 올려서 좀 더 검색 결과를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결과가 많을 때는 하위 개념을 탐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적절한 통제어를 다시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 너무나 하위 개념일 때는 상위로 해서 다시 검색 결과를 넓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서브 헤딩 아래쪽에 보시되면은 요게 있었어요. 요 옵션 두 개가 있었는데, 옵션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를 주로 많이 쓰시거든요. 요 첫 번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알코올리즘을 검색했을 때 8만 1000건이나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정확도 있게 높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리즘으로 다시 와볼게요. 알코올리즘 와서 자, 알코올리즘에서 여기 우측에 서치 빌더는 다시 좀 비워주고요. 서치 빌더는 다시 지워주고 하셔야 될 거는 아까 메시로만 검색했을 때는 8만 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브 헤딩을 지나서 이 아래쪽에 두 개 옵션 중에 Restrict to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를 해줄게요. 메이저 토픽으로만 제한해줘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아까 서치 빌더로 가셔서 Add to 서치 빌더 눌러주세요. 그럼 앞전에 메시라고 되어 있는 태그와 다르게 MAJR이라는 태그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체크만 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알아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걸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복사해서 펀메드에서 아까 8만 첫 건 나왔던 결과에다가 붙여놓고 검색. 하시게 되면 6만 1000건으로 2만 건이 사라지게 돼요. 갑자기 2만 건이 사라졌죠? 그럼 이거 왜 2만 건이 어떻게 사라진 거지? 라고 보시고 싶으시면은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다른 아티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아티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티클은 앞전에 그 8만 건에서 6만 건으로 바뀔 때 왜 안 떨어졌을까? 하게 되면은 메시터 항목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알코올리즘이라고 써 있는 건 똑같은데 어디가 다르냐면 이 별표가 찍혀져 있어요. 별표. 여기 보시면 이게 알코올리즘의 별표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키워드도 몇 개가 더 보여요. 별표가 있는 게. 이 별표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메시텀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뭐 3개를 줄 수도 있고요. 15개, 18개 막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텀은 주는 개수는 논문에 따라서 색인가에 따라서 개수는 좀 다르게 줄 수는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1개부터 5개까지만 별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별표가 이 논문을 가장 대표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기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코호트 연구였다. 이런 것들은 이 논문 자체 내용을 주제를 나타내는데 그렇게 주요한 키워드는 아니었고요. 이 논문의 주요 주제를 다룬 것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8만 1000건보다 6만 1000건은 뭐냐? 바로 이 알코올리즘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들만 딱 나오게 한 거예요. 메이저가.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결과를 확 줄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요한 것들만 먼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브 헤딩이에요. 서브 헤딩은 내가 특정 목표를 두고서 해당 통제어를 좀 좁히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방법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메시 브라우저로 오셔서 요 아까 메이저로 쓴 건 지워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메이저 토픽도 체크를 일단 해제를 해놓을게요. 일단 우리 서브 헤딩만 볼 거니까. 자,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해서 어떤 진단 도구나 진단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찾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에 쭉 보시게 되면 다이아그노시스가 있어요. 다이아그노시스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셔서 Add to Search 빌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역시나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9,159건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목적에 맞춰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또 아무나 아티클은 또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로 딱 해당되는 그 주제를 스페시파이 줄인 것들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 조금 더 응용한 거를 알려드리면 1번 서브 헤딩은 하나만 클릭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 한 번에 클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 클릭하게 되면 또는으로 되거든요. OR로 잡히게끔 돼 있어서 나는 관련된 널싱도 보고 싶고 뭐 프리벤션 앤 컨트롤도 보고 싶고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아서 듣게 되면은 이렇게 OR로 잡혀서 널싱도 프리벤션 앤 컨트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 싶을 때는 하나만 체크해서 하시면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수 있겠고 여러 개 선택하면은 좀 더 범위가 넓어서 결과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많이 할수록 결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나는 알코올리즘을 간호하는 것, 간호학과 관련돼서 좀 더 주요하게 다룬 것만 보고 싶어. 이렇게 두 개를 혼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혼합을 하게 되면은 에디터 서치 빌드를 하게 되면은 메시로 잡히는 게 아니고 슬러시 널싱 MAJR로 잡혀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은 519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한 사이트가 사이즈로 딱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스매시로 놓는다? 그러면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간호 방법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다룬 논문들이 위주로 상단에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시면은 해당 분야에 주로 많이 이용됐던 논문들 위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쓰던 자연어 방법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거는 메시 브라우저에서는 이 서플리먼트리 컨셉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아까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결과가 많은 경우, 결과가 많을 때 보여드리려면은 이렇게 뒤에 뭔가 키워드가 굉장히 길고 뒤에 다 서플리먼트리 컨셉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요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지금 제가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서플리먼트리 컨셉이라고 붙어 있죠. 요거는 트리 구조가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서브 헤딩도 안 보이죠? 아까 막 체크박스만 했던 서브 헤딩도 안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메시라는 통제어는 통제어이기 때문에 자주 갱신되진 않아요. 1년에 한 번씩만 갱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물질이나 프로토콜이나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매주마다 매달마다 언제 추가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급작스럽게 추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급작스럽게 추가를 하고자 할 때 쓰는 방식이 바로 이 서플리먼트리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또 이렇게 쓰였냐면은 코비드 19 때 그랬어요. 11월 달에 이제 막 관련 10월, 11월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논문이 그 논문을 검색을 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죠? 메시는 1년에 한 번 갱신이라 갱신되려면 아직 한 달인가 두 달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서플리먼트리 컨셉으로 이 앞에 코비드 19 붙여버립니다. 코비드 19 서플리먼트리 컨셉. 그러면은 그 용어를 여기 아래 메시텀 아래에다가 이렇게 색인으로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바로 그 다음 해에 코비드 19은 메시텀으로 다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비드 19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플리먼트리 컨셉으로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메시텀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처음에는 서플리먼트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플리먼트 컨셉은 계속 이걸로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 그냥 해당 화학 물질을 개념적으로 통합시킬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냅두고 그냥 이렇게 검색하게끔 냅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검색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자 여기 그냥 임의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서플먼트 컨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리고즈 없는 것도 확인했고 그냥 여기서 똑같습니다. Add to Search 빌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Supplementary Concept. 그냥 이 상태로 검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Supplement Concept이라 결과가 굉장히 적네요. 136건 나왔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어디에 색인되어 있느냐? 메시텀즈에 색인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Substance라는 부분에 제가 아까 찾았던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색인되는 부분에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나 내가 메시텀을 내가 원하는 거 찾았는데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Add to Search 빌더에서 똑같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들을 쭉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것들에 예를 들어서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로 검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펌메드는 굉장히 열심히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알아서 트랜슬레이션즈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11만 건이나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 트랜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보일 수 있냐면은, 펌메드의 그 검색창, 바로 아래 보시면 어드밴스드가 있어요. 어드밴스드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검색했던 기록이 이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에 다 남게 되거든요. 이게 다 남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메시나 메이저 토픽 이런 식으로 준 것들은 여기 꺽쇠기호, 바로 검색식에 꺽쇠기호로 눌러보게 되면은 이건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아요. 내가 필드를 지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한 것들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지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알코올 오디션을 입력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서 결과를 드렸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많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조금 안 좋은 결과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확장성은 좋지만 연관성 없는 문헌이 검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메쉬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저로 정도리 높은 검색을 주고요. 그다음에 메이저로 하시게 되면은 보다 주요한 주제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통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자연어는 다 필요 없고 통저로만 검색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제어는 정확도 높은 논문들을 찾는 방법으로 쓰는 거지만 최신 문헌들을 좀 찾으실 때는 자연어를 같이 쓰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최신 문헌도 찾을 때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 논문이 요새는 그냥 바로 권어 정보 페이지를 부여받고 출간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먼저 퍼블리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걸 우리는 이펍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간이 됐을 때 색인하는데 색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타임 렉이 좀 걸립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인덱싱 렉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색인이 완료되면 앞전처럼 통째로 검색을 하면 돼요. 근데 색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바로 자,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딱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바로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6번 아티클은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처럼 페이지 정보가 없어요. 이게 온라인상에 먼저 선공개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티클에 들어가서 이 아티클이 메시턴이 도대체 뭘까? 메시턴을 보고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봐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턴 항목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온라인 워드 프린트는 메시텀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럼 이 논문은 내가 아무리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이걸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면 이 논문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메시 텀이 없기 때문에 아예 탐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어를 검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최신 문헌을 좀 보고자 할 때, 좀 쓰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 자연어도 그냥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레이저 설저리다라고 하게 돼서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서 막 트랜슬레이션 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11만 건, 13만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무조건 따옴표로 묶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구문인 경우에 구문인 경우. 레이저 설저리를 그냥 입력하게 되면은 논문에 초록에 처음에 레이저가 나오고 끝쪽에 설저리가 나와도 얘가 그냥 그걸 검색격으로 줘버려요. 근데 내가 의도한 거는 레이저 설저리가 붙어있는, 구문으로 붙어있는 걸 원하는 경우에는 양옆으로 따옴표로 해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따옴표를 주는 순간 얘가 단어를 끊어서 검색을 하지 않고요. 하나로 묶어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했을 때보다 4,700건으로 확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줄여야 돼요. 왜냐? 레이저 설저리라고 그냥 따옴표만 주게 되면은 전체 필드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전체 필드라는 거는 뭐 제목, 초록뿐만 아니라 뭐 기관명, 네, 펀딩 정보 뭐 이런 데까지 다 검색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 게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의도한 바와 밀접한 논문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과 초록 영역들만 검색하게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태그가 가까로 타이틀 슬러시 앱스트랙 가까로 닫고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가까로 TIAB라고 입력만 해줘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두 개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해당 용어만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4,700건보다 훨씬 더 줄은 3,900건으로 좀 더 컴팩트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최신 문헌들은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다 종합을 해서 한번 실습으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용으로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의 내용은 결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코올 의존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 데이터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이 가장 하단줄에 뭐가 있냐면은 음주량 조절에 스마트폰 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시사하긴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또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연구 주제를 찾을 때는 특정 아티클들을 주제의 아티클들 모은 다음에 그 연구가 제시하는 제한점들이라던가 향후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논의들에 대해 보고서는 내 연구 아이디어를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걸 보고서는 그래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 앱과 음주량 조절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가설을 한번 세우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쭉 찾아가지고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 그때 많이 펀메드에 들어서 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폰 앱과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거라고 그러면은 모바일 앱, 알코올 유즈 디소더스 이런 식의 그냥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204건 나옵니다. 이거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 그냥 막 집어넣기 때문에 구문 검색도 없고 통제 검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트랜슬레이션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결과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누락되는 연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통제된 용어를 안 썼기 때문에 분명히 다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여기 앞에 있던 204건을 1페이지부터 좀 봤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조금 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티클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만은 알코올이라는 키워드는 들어갔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는 아무런 관련 1도 없는 논문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넣고 204건을 1페이지부터 쭉 봐요. 2페이지쯤 보고 논문 한 3, 4개 찾았네 그거 닫아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리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앞전에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대로 순서에다가 집어만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시고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해요. 그 주제에 맞는. 우리는 오늘 펀메드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선정을 합니다. 통제와 자연어로 선정을 하고 검색 전략에 따라서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해서 오류가 있을 경우는 다시 재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러한 단계별로만 진행하시면은 누락되는 것도 없게끔 되어 있고 연관성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라는 건 어떤 경우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기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지만 이제 대부분 선행 연구 A, B, C 막 논문들을 막 갖다 놓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논문에서 주로 쓰고 있는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주요한 개념들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사에서도 이 정도의 키워드, 뭐 그 위에 더 여러 가지 키워드도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게 뭐냐? 뭐 영향을 주니까 임팩트 이런 거 써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폰 앱을 쓴 과정들, 프로세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을까? 인터벤션, 아웃컴 이런 거 써야 되지 않을까? 다 빼는 거예요. 이런 너무 일반적인 용어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용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평균 연령 21세인 여대생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21세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될까? 안 넣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성인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성인, 여성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사액도 몇 밀리그램을 넣었다. 또는 뭐 내가 3일을 투여했다, 5일을 투여했다, 이걸 비교하고 싶다. 그런 일수도 집어넣지 않아요. 예, 그런 너무 세부적인 걸 넣게 되면은 필요한 연관성 있는 문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조합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개념을 잘 뽑아내는 것. 이걸 먼저 잘 해주셔야 되세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뽑아냈으면 검색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검색 전략은 불리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세대에, 지금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의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구글까지, 모든 사람이 어떤 검색 명령을 주고, 검색 명령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경우들은 이 불리한 연산자로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걸로 하느냐? 이게 제일 효율성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가장 대하기 제일 편해요. 그러면 AI는 이제 막 구문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내 입력을 인식을 하잖아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단계가 오면 이제 아마 이 페이지도 바뀌게 될 것 같지만 현 세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네, 우리 세대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는 결국은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이라는 개념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언급된 논문들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 환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ND라는 조합을 쓰게 될 거고 OR는 동일한 개념들끼리 키워드를 조합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OR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정한 거는 이제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펀메드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분야 쪽으로 이게 추징이 돼 있지만은 나는 다른 분야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라고 하게 돼요.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제 간호학 파트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CNAR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뽑아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간호 쪽뿐만 아니라 간호와 연관성이 있는 어떤 사회과학 쪽 논문들도 좀 봐야 되는데 좀 주제 분야가 전 주제 분야로 넓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정보원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서지정보를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이 검색된 거에 연관된 PDF는 풀텍스트 단에서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막 논문 검색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논문은 서지정보에서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PDF는 연결된 곳에 가서서 꺼내서 보는 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제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만 찾으시면 되겠고 오늘은 펀메드를 쓰니까 일단 펀메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펀메드는 통제어를 쓰고 있어요. 구글은 통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통제어 선정 시간을 안 쓰시면 되세요. 다만 통제어를 선정 안 했다는 건 뭐죠? 정확도 있는 검색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검색자를 쓸 때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앱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과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키워드 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다 OR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통제어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 나머지 자연어를 쭉 집어넣은 이유는 뭐죠? 최신 문헌 누락 방지예요. 그래서 통제어를 통해서 정확도 있는 논문 찾고 그다음에 플러스 최신 문헌까지 찾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나는 정확도 있는 것만 찾을 거야 그러면은 자연어 다 빼버리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계적인 검색은 어드밴스 서치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어드밴스 아까 들어갔던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검색창에 아래쪽에 바로 어드밴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드밴스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단은 펌메드 어드밴스 서치 빌더라고 써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굵은 글씨로 히스토리 서치 딜체지라고 써 있는데 일단 히스토리가 지금 좀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은 이제 어떤 순서로 가는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우측에 보시면 딜리트 버튼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 가장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표 우측 상단에 있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일단 비워놓은 상태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서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더에서 내가 검색어를 막 입력을 하고 검색식을 만들어 둔 다음에 서치 하게 되면은 그 영역, 그 내용이 히스토리로 쌓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개로 영역이 나눠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앞전에 이제 키워드 선정도 다 해놨고 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통제어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조합을 하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먼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전체적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는 일단 메시텀으로 아까 선정을 계속 했었죠, 저희가. 알코올리즘이라고. 그래서 여기 알코올리즘 쪽으로 와서 앞전에처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Add to Search 빌더 누릅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서치로 옵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 있는데 우리는 이미 검색식을 다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위는 검색식을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다 붙이면 돼요. 이 쿼리 박스라고 되어 있는 박스에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그냥 펌메드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볼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꺽쇠 부분을 가셔서 Add to History 해주시면 되세요. 꺽쇠를 가시면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아래쪽에 Add to History 나오는데 Add to History 클릭 하시면은 아래쪽에 1번 해가지고 알코올리즘 메시 결과가 8만 1000건에 쌓이게 될 거예요. 요게 일단은 통제어를 검색을 했고, 자, 두 번째 이제 자연어 검색을 할 거예요. 자연어 검색도 교환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할 건데, 요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똑같은 순서로 진행할 거니까, 교환이랑 같이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전체 필드에서 검색하면은 너무 많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필드를 클릭합니다. 올 필드를. 그러면은 어느 필드를 할 건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필드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는 타이틀과 엑스트랙에서만 자연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내가 원하는 용어가 나오는 최신 문헌만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연어 키워드 입력할 때 첫 번째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메시로 입력했던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어떤 논문에는 알코올리즘이라고 쓴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는 꼭 넣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OR를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스페이스를 또 두세요. 이렇게 알코올리즘 또는 하고서 이제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자연어들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던 용어, 논문 자료, 웹사이트, 책 등도 가능하고요. 또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메시 브라우저의 요 바로 엔트리 텀즈 항목입니다. 이 엔트리 텀즈 항목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용어들은 자연어로 쓰여져 있는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 내가 찾지 못했던 것들이나 알고 있던 용어들을 카피하셔서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런 식으로. 자, 오늘 일단 실습이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넣어볼게요. 근데 원래는 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최신 문헌들을 최대한 어떤 용어로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add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타이틀 앱스트랙 다 그냥 자동으로 입혀져요. 태그가. 그러니까 태그는 손으로 다 일일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 다음에 add twist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연어로 쓰여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4만 건을 찾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은 뭐죠?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 앞에 있는 번호를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요 앞에 있는 번호들을 갖고. 그래서 서치 넘버를 확인하시고 그 번호로 조합을 해버릴 거예요. 1번의 통제와 샵 2번의 자연어니까 이 쿼리 박스에다가 샵 1번과 샵 2번을 똑같은 개념이니까 OR로 조합해줘 라고 한 다음에 add twist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95,607건이라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해서 정확도 있는 논문과 최신 문헌까지 다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최신 문헌 많이 찾은 거 아니에요. 네,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뭐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 우측선에 보시는 요 원 하나 만든 거예요. 요 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과 관련된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모바일 앱과. 그 다음에 두 개를 엔드로 조합하는 것까지 가야 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있는 1, 2, 3번까지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4, 5, 6번을 할 거고 마지막에 요 7번까지 할 건데 이거를 천천히 한번 교환과 같이 참고하시면서 해보시고 저도 천천히 설명하면서 같이 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바일 앱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제어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메시 브라우저에 와서 대부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니까 그냥 모바일 앱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모바일 앱이라고 하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통제어를 쓰고 있다라고 돼 있고 개념적인 정의가 쓰여져 있고 아래쪽에 가면은 엔트리 텀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가면은 당연히 트리 구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통제어를 찾았으니까 통제어 검색을 위해서 add to search 빌더를 해줘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시를 그대로 카피를 해주고 네, 어드밴스 서치 와서 이거는 쿼리 박스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위에다 넣을 필요 없이. 이 상태로 add to search 빌더를 add to history를 하게 되면은 통제어 메시가 이제 모바일 앱과 관련된 게 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로 넣어야 되는데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시텀을 한 번 더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 OR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넣을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얘는 복수형이죠. 단수형이죠. 네, 복수형과 단수형은 따로따로 검색이 되게끔 돼 있어요. 단수형을 넣는다고 해서 단복수가 다 검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 이거를 단복수를 한 번에 검색시키고 싶다라면은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하고 요 끝에다가 별표를 하나 더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별표를 찍어주게 되면 뭐냐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이 뒤에 어떤 글자가 알파벳이 오더라도 한 개든 뭐 15개든지 올 수 있을지라도 그거에 맞춘 베리에이션들을 다 자동으로 검색을 해줘요. 물론 ND나 S밖에 더 올 게 없겠죠. 그래서 N과 S 동시에 둘 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검색하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도 검색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별표 표기 방법이에요. 물론 요거는 그냥 막 쓰지 마시고 단복수 형태로 변환할 때만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 아까 엔트리 텀 중에 모바일 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모바일 앱이라고 넣으면서 앱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S 대신에 별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단복수를 다 검색하게끔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어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add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별표,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단수, 복수 다. 자, 그 다음에 add to history를 하게 되면은 12,000건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동일하게 통제와 자연어 둘 다 검색을 한 거니까 샵 4번과 샵 5번을 5월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add to history. 그 21,000건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알코올 의존증이 9만 5천 건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2만 1천 건을 엔드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샵 3번과 샵 6번은 이번에는 엔드로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끝이 되는 겁니다. as history. 그럼 66건이라는 컴팩트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자, 66건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66건에 대한 논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66이라는 숫자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펌메드 검색 결과 넘어가게 되면서 66건들의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겠고, 여기는 전부 다 알코올 의존증과 그다음에 모바일 앱과 관련된 논문들만 딱 뽑혀서 나왔을 거예요. 지금 교환에는 84건을 찍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자연어가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어를 더 풍부하게 넣으면은 최신 문헌들을 조금 더 넓게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 캡처해 놓은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검색했을 84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아까 전에 막 그냥 입력한 거 있었죠. 자연어로. 204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줄었죠. 이렇게 줄이면서도 정확도 있게 올린 거예요. 정확도를 엄청 끌어올린 거예요. 누락된 것도 없이. 204건은 분명히 누락된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검색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오늘 막 처음 해보셔도 좀 걸리는 것 뿐이에요. 이제 자주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통제 찾아서 통제 놓고 자연어 놓고 검색을 쭉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200사건을 찾고 거기서 흩어진 논문들을 찾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딱 그 논문들만 찾아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면 무조건 검색 결과가 줄어드느냐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늘어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얻는데 검색어가 0건이에요. 또 하나예요. 이럴 때 체계적으로 검색하면 갑자기 검색 결과가 10건 이렇게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스페시픽한 용어들만 집어넣어서 검색했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논문을 다시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금은 204에서 84로 줄어드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손으로 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은 주제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막 1000건, 10,000건씩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검색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자, 그다음 검색이 완료가 됐으면은 물론 베스트 매치로 놓게 되면은 알아서 리뷰 논문이 좀 앞쪽으로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어떤 리뷰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는 게 리뷰 논문을 좀 보면서 그 리뷰 논문의 그 참고문을 찾으시면은 좀 더 그 아티클들의 내용, 아니, 주제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좌측에 있는 필터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타입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ICT나 리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제한을 두시면서 원하는 아티클 유형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이렇게 아티클을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아티클의 원문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고 싶을 때는 해당된 아티클 타이틀을 딱 눌러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틀 옆에 풀텍스트 링크스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콘이 매번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안 등장하냐면은 도서관 통해서 접속 안 하시면 이게 안 나와요. 도서관 통해서 접속하셨을 때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나오게 되고,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탭 하나가 뜨게 되고, 풀텍스트 파인더 성형유전도서 원문 제공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링크가 뜨게 될 거예요. 요 링크 2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죠. 뭐 4개가 뜨면 4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거든요. 누르면은 PDF 원문 열려요. 그러니까는 펀메드는 PDF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텍스트 링크를 눌러서 넘어오셔야 되세요. 물론 요 파인드인 말고 다른 아이콘이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펀메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find it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주요한 저널들은 거의 다 열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용 가능한 풀텍스트가 없습니다라고 등장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다 구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문 복사라는 형태로 해서 논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인쇄본 형태로만 제공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는 URL 안내 페이지에 참고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은 도서관에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항목인데 요거는 이제 언제 쓰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아티클을 찾았는데 이 아티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아티클을 좀 더 연관된 논문들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초록이 끝난 다음에 보면 항상 시밀러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논문에 이 제가 좋아했던 이 코어 논문에 메시텀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텀에 아주 유사하고 일치하는 것들을 시밀러 아티클로 쫙 뿌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논문들을 순서대로 쭉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되게들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티클 하나 좋은 거 찾으신 다음에 이 시밀러 아티클즈에서 좀 더 이렇게 가지치기로 이렇게 좀 더 논문을 보시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검색된 결과가 많게 됐을 때는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 있는 세이브 버튼 활용들을 하세요. 그래서 포맷을 CSV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엑셀 형태로 받으실 수는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잘 안 받으시고 대부분은 다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들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정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진행하는 엔드노트 교육도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검색된 결과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Correct Alert이라는 기능이 검색창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건 뭐 때 쓰냐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검색을 했어요. 근데 논문이 뭐 한 건 또는 0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주제로 논문이 발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논문을 써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검색을 매번 펌메드에다가 6줄, 7줄씩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3번, 6번 이렇게 끝까지 조합이 끝난 다음에 크리에이트 얼럿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검색했던 마지막 최종 검색 결과, 마지막 최종 조합했던 이게 쭉 전체가 들어갑니다. 검색식으로.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메일로 보내줘라고 해서 예스를 선택을 하고 제 계정이 들어가 있는 메일로 하시게 되면은 먼슬리든 데일리든 위클리든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검색을 돌려버립니다. 그다음에 결과 있으면은 보내줘요. 네, 초록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요거 하실 때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통하셔서 계정 하나 만드신 다음에 하셔야 되세요. 얼럿은 그냥은 안 눌러지고 무조건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여드리면 얼럿 그냥 누르면은 계정 만들라고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개인 계정 만드시면 되죠. 대부분 그냥 구글 어카운트 쓰실 수 있으시니까 구글 어카운트 하신 다음에 메일만 바꿔서 쓰시면 되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뭐 이렇게 검색 결과 넣어놓고 업데이트 되는 거 기다릴 수도 있지만은 전월명을 넣습니다. 전월명으로 다 검색을 했어요. 제가 주로 보는 전월명도 집어넣은 다음에 각가로 여기 TA가 아까 각가로 전월이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5월 하고서는 전월을 계속 써놨어요. 제가 주로 보는 전월도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되면 알려줘 이렇게 했지만은 제 이메일로 이 전월들 중에서 뭐 입헌 문헌에서 출간이 딱 돼서 펌메드에 들어오면은 제 이메일로 알람이 딱 떠요. 매번 전월 사이트마다 다 찾아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전월마다 매번 검색을 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알아서 알람 온 걸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세요. 자, 지금 23분이라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구글이랑 AI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은 많이들 쓰고는 계세요. 워낙 많이들 쓰시는데 이것도 잘 써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잘 쓰시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아스로플라스티, 힙프랙처, 아스로플라스티 이렇게 두 개의 동일한 두 개의 개념을 앞뒤만 바꿔놓은 거예요. 결과를 검색을. 그럴 때마다 검색 결과가 두 개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앞쪽에 어떤 개념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다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개념을 앞쪽에다 배치해서 검색어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구글은 항상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검색어의 순서에 따라 랭킹을 평가해서 결과를 뿌려주기 때문에 앞단에서 결과를 보셔야 되세요. 왜냐? 구글은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검색 결과 약 32만 6천 개 이렇게 나와요. 이거 32만 6천 개는 진짜 끝까지 32만 6천 개를 볼 수가 없어요. 32만 6천 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정도 있을 겁니다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글 학습에서 검색을 하시고 100페이지 넘어서는 못 봐요. 원래 못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앞쪽에 연관성 있는 거 배치시키려면은 랭킹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문 검색이에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힙 프랙처 아스로플라스 그냥 쭉 검색하시면은 힙 하나, 프랙처 하나, 아스로플라스 하나 이렇게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32만 6천 건에 등장을 해요. 근데 힙 프랙처는 내가 하나야 라고 구문 검색하고 따옴표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6만 2천 건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검색 결과의 순서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검색어를 입력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검색 기법은 참고를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불리한 연산자는 구글도 씁니다. 그래서 and or not을 쓰시면은 좀 더 컴팩트하게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래쪽은 그냥 검색한 거예요. 그때만 31만 건 나왔어요. 근데 위에 거는 불리한 연산자 썼어요. 그때만은 17,000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쓰느냐? 아까랑 똑같아요. and or 그냥 막 쓰시면 됩니다만, 지금 제가 쓴 걸 잘 보시면은 이렇게 구문은 따옴표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소가로를 썼어요. 이 소가로는 뭐죠? 우선 연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와 토탈리 리플레이스먼트는 유사한 개념이니까 두 개를 먼저 OR로 묶고 그 다음에 니 오스테오 아스트라티스를 엔드로 조합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조합만 잘 짜주시면은 생각보다 결과가 좀 더 컴팩트해지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구글 학습과는 좀 제한점들이 있어요. 이 조합을 하더라도 검색어의 입력 값의 개수가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합을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펀메드는 길게 뽑아도 되는데 얘는 조합이 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통적 없어요. 정도를 높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 타입별 필터가 없어요. 나 RCT 논문만 보고 싶어? 안 돼요. 예,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색 시간에 막 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샵 4번, 샵 5번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히스토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학술적으로 신뢰도 높은 학술지가 검색되지가 않아서 아티클 단위별로 내가 체크를 다 해줘야 돼요.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를.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펀메드나 구글을 같이 연구한 논문들은 펀메드를 우선적으로 좀 검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글은 좀 보조적으로 쓰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을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펀메드를 우선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게 더 정밀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글은 내가 좀 아티클이 부족하다 싶을 때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AI, 뭐 GPT나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이제 이용해서 논문을 내가 찾고자 해요. 지금처럼 이제 펀메드 문헌을 탐색하듯이 불리한 연산자를 쓰지 않고 내가 find the important papers 하고서는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논문을 뿌려주긴 합니다. 다만 이 외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 5개의 논문을 뿌려줬어?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다른 설명을 장황하게 해요. 막 갑자기 막 엉뚱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미나이한테도 또 적용을 해보고 해봤는데도 안 돼요. 코파일럿도 답 잘 못합니다. 논문은 뿌려주지만 왜 이 5개를 뿌려줬는지는 그들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뭐 임팩트 팩터가 높아서야? 아니면 이 논문이 뭐 저널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서야? 이런 설명을 해주지가 않고 그냥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은 이제 웹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검색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자세한 정보 출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출처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오픈 어세스, 무료로 열려져 있는 것들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점들이 있어서, 즉, GPT, 코파일럿, 제미나이처럼 생성형 AI로 참고 문헌 찾아줘는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현 시대로는 불가해요. 물론 실시간 웹 검색이 등장하면은 그땐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건 쓰면 안 돼요. 참고 문헌 찾아줘는 안 됩니다. 이건 돼요. 연구 아이디어 찾아줘는 돼요. 그래서 연구 아이디어 찾을 때는 그냥 찾아줘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구문을 길게 한 5줄 정도 써놨는데 이 5줄 써는 게 뭐냐면은 이게 프롬프트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질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한 3단어로 넣으면 답을 못 하고요. 한 20단어 정도 가까이 집어넣어줘야 어느 정도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할 때는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정도를 부여해서 해주게 되면은 그래도 좀 더 AI가 좀 더 답을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예시로 만들어 봤어요. 그때 질문을 넣었더면은 이런 식으로 잘 답해요. 뭐 타겟, 파퓰레이션, 인터벤션, 컴패리전, 옵젝티브 해가지고 나눠서 답을 해줍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줬죠. 이런 식으로 다른 툴들도 다 줘요.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를 찾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게 되면은 챗 GPT, 프롬프트, 뭐 아카데믹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에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미리 짜여진 프롬프트들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퍼플렉시티.ai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참고 문헌을 조금 더 잘 찾아요. 근데 물론 오픈 어세스 논문들만 좀 찾는 경향들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학술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요거는 쓰시면 되겠고, 혹시 SKT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아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앨리시스는 앞서 있는 퍼플렉스랑 유사한 사이트인데 이것도 무료로는 일단 접근은 가능합니다. 사이스페이스닷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헌을 찾는 용도로 그래서 Insight from Top 5 Papers 해가지고 주요한 5개 페이퍼스의 참고 문헌들로 요약을 해줍니다. 해당 주제를.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connectedpapers.com은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문헌 하나를 찾게 되면은 그 핵심 문헌과 연관성 있는 문헌들을 막 뿌려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similar article 찾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펀메드의 similar article로 만족을 못하겠다. 그때 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PDF를 요약해서 볼 때, 요새 PDF 전문을 다 읽으시는 경우는 잘 없으세요. GPT를 통해서 읽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chpdf.com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되세요. 여기도 이 PDF를 학습해서 여기에다 답을 주고 있고 한글로 물어봐도 한글로 답변 잘해요. 잘 찾아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기능은 GPT도 잘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둘 중에 뭐 편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퀼봇이라는 사이트는 선생님들이 논문을 쓰실 때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거나 뭐 그래머 체커 같은 거 필요할 때 그럴 때 조금 쓸만한 기능이 되겠고요. AI가 되겠고요. GPT 제로.me는 요새 이제 GPT가 썼는지 안 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탐색들을 많이 해요. 출판사들에서 GPT로 논문 써서 올리시는 경우도 워낙 많아져서 그래서 내가 쓴 논문을 집어넣어 놓고 한번 스캔해봐라고 하면은 휴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AI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쓴 건지 기가 쓴 건지를 탐색해주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QR이 아니고 잠시만요. 다시.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온라인으로 링크를 드릴게요. 네, 줌 채팅창에다가 링크 드렸고, 선생님께는 제가 QR을 드릴게요. 요거 지금 찍으시면 되세요, QR 지금. 딴 건 아니고 펀메드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지에 관련된 구글 폼입니다. 한 6개 문항밖에 안 되니까 체크하시면서 마무리 들으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펀메드는 매들라인과 PMC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들라인이랑 효율적인 이제 좀 양질의 논문들을 검색하는 DB이긴 한데 효율적인 검색 결과 얻으시려면은 앞전에 6단계 검색 단계를 좀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통제어는 정확도를 높일 때 쓰는 거고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앞전에 실습한 것처럼 혼합해서 쓰시면 되세요. 구글 스칼라도 학술 DB의 보조적인 도구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DB들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강단점에 맞는 DB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오늘 막 배우셨기 때문에 당장 궁금한 게 많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럴 때는 도서관 어떻게 연락을 하셔서 물어볼 수 있느냐면은 홈페이지에는 Q&A 게시판이 있고요. 이메일 저희 공식 이메일 있고요. 전화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오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C톡 쓰시면은 도서관 사서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도서관 사서팀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승재라고 제 이름이 있어요. 그냥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관련된 분들한테 다 연결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시겠고 도서관에서 가톨릭대학교 성희경 도서관 채널로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식 채널은 그냥 일반적인 뭐 학술 정보나 교양 정보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했던 교육들은 아카이브란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뒤에 아카이브라 붙은 거 여기다 풀 버전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시거나 다시 보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